안녕하세요. 출원 등록 국제 출원 합동 설명의 마지막 헤이그 국제 출원 제도의 이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 디자인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보면 첫째, 헤이그 국제 출원 내용, 두 번째, 국제 출원 절차, 세 번째, 국제 출원서 서식 작성, 그리고 최근 이슈 사항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이그 국제출원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하여 하나의 국제 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출원 절차로, 이는 특허의 PCT 국제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상응하는 제도입니다. 헤이그 협정의 구성은 1934년 런던 협정, 1960년 헤이그 협정, 그리고 1999년 제네바 협정 등 3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 협정은 2010년 1월 1일자로 동결되어 운영되지 않고 현재 런던 협정과 제네바 협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협정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별 협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2014년 7월에 가입 시행 중인 제네바 협정은 2020년 6월 현재 74개 체약 당사자 9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 협정, 헤이그 협정과 제네바 협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헤이그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사주의 국가를 헤이그 제도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적격 및 국제 출원 적격 확대, 추가 특별 요건 선언 가능, 공고 연기 기간을 최고 12개월에서 30개월까지로 연장, 존속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의 법 체계는 런던 협약,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통 규칙과 시행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협약에 따른 디자인 출원을 위한 서식으로 DM1 출원 서식에서부터 DM9 대리인 해임 및 사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M1은 출원 서식으로 국제 디자인 출원 서식, DM2는 소유자 명의 변경 시 사용하는 서식, DM3는 지정 체약 당사자 전부 일부에 대해 디자인 중 하나, 일부로 감축 서식, DM4는 5년마다 갱신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 DM5는 지정 체약 당사자 일부에 대하여 대지인 전부를 포기하는 신청서, DM5는 지정 체약 당사자 일부에 대하여 디자인 전부를 포기하는 신청서, DM6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시, DM7은 대리인 선임 시, DM8은 대리인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시, DM9은 대리인 해임 또는 사임 신청 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에는 개별국 직접 출원 파리 루트와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파리 협약에 따라 디자인권의 보호를 구하는 각 나라의 국내법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은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여 복수의 협정 가입국에 일원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헤이그 협정 출원에는 체약국 관청을 통하여 출원하는 간접 출원과 와이포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직접 출원이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 시 사용 표준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이며, 한국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간접 출원 시 표준 언어는 영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 출원 장점을 살펴보면, 파리 루트를 통한 개별국 직접 출원은 개별국의 언어, 출원서, 통화, 등록, 갱신 절차, 변경 등록 절차 등 각국의 서로 다른 절차에 이루어지므로 복잡하나, 헤이그 루트에 따른 국제 출원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로 수수료를 내는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원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에는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직접 출원 방식과 최약국 당사자 수리 관청을 통하여 출원하는 간접 출원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할 때는 와이포 웹사이트 전자출원 인터페이스 이헤이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출원된 출원서의 형식 요건 심사를 하고 형식 요건 심사가 끝나면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수리관청인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특허청에서 정한 방식,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국제출원서는 형식 요건 심사를 완결하고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원본이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최초의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아 국제등록부에 등록됩니다. 국제등록의 공개는 조기 공개 및 일반 공개 제도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국제출원서 제출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최악 당사자 수리관청,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를 제출받은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은 형식 요건에 대한 심사로 법령에 따른 다음 6개 항목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다음 사항의 경우 보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정해진 언어, 영어로 작성하지 아니한 때. 둘째,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때. 공식 서식을 사용. 셋째,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성명 누락 또는 불명확. 넷째, 국제출원의 대리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의 연락처 불명확. 다섯째, 도면 또는 견본이 없을 때. 여섯째, 지정체약 당사자 표시가 없을 때.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국제출원으로 등재하게 됩니다. 등록된 국제출원서는 국제디자인 공보 와이포 웹사이트에 공개되는데 이 공개는 지정관청에 국제등록사본을 통지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통지받은 지정관청은 각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실체 심사를 하게 되고 6월 또는 12월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 등록됩니다. 다음은 디자인권의 보호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보호 기간입니다. 우선 보호의 효력 발생은 첫 번째, 거절 기한 전 등록된 건은 등록 결정일로부터 두 번째, 해당 체약 당사자 관청이 거절 통지 기간 이내에 거절 이후 미통지된 건은 거절 통지 기간 만료일부터 마지막으로 거절 통지 후 거절 이유가 해소되어 등록된 건은 등록 결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의 효력은 위의 원칙을 따르나 각국의 국내법에 달리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은 최초 5년이고 1차, 2차 각 5년으로 전체 15년간 존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정국 내의 국내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등록일,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존속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서 DM1 서식 작성 방법입니다. 국제출원서 서식 중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원서 첫 번째 항목은 출원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자연인은 성명을 관습적인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성과 이름을, 법인은 법인의 완전한 공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라틴 문자 이외의 문자로 된 명칭이면 국제출원 음성표기법에 따른 라틴 문자 음역으로 기재합니다.
주소는 행정 단위를 포함하여 신속한 우편 배달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모두 기재합니다. 5번째 항목은 국제 출원인이 국제 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때 기재하는 항목으로 국제 출원인에 대한 기재 요령과 같이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 선임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국제 출원인이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임장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첨부합니다. 7번째 항목은 체약 당사자 지정으로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 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체약 당사자는 국제 출원인 자격 중 하나가 기속되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국제 출원인 자격을 가진 국제 출원인은 1999년 개정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 당사자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 출원은 자기 지정이 가능하여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을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8번째 항목은 산업 디자인의 구성이나 그 사용에 관련된 물품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이 물품으로 구성될 때는 그 물품의 포괄 명칭을 기재하고 디자인이 물품에 관해 사용되는 장식적 모티브로 구성될 때는 그 물품을 표시합니다. 물품은 로카르노 분류 중 하나의 분류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복수 디자인 출원일 때는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와 같은 분류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11번째 항목은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선택적인 기재 사항이지만 지정체약 당사자 국내 법령이 창작자의 신원을 요구할 때는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창작자의 신원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체약 당사자를 지정하는 경우 창작자의 신원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정 요구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출원의 출원인을 인정받기 위해 창작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 지정 시 보정 시 국제 등록일 연기. 둘째, 디자인의 출원을 창작자의 이름으로 하거나 창작자 선언의 제출을 요구하는 체약 당사 지정 시, 보정 시 국제 등록일 인정. 셋째, 국내 법령이 창작자의 신원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와이포에서 하자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정 관청의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항목은 청구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이나 베트남을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 물품을 기재해야 하고 베트남의 경우 7번 항목에 베트남을 지정하는 것으로 선언, 간주합니다. 13번째 항목은 우선권 주장 사항으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 출원이 이루어져야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재 내용은 선출원 정보, 제출 관청, 출원 번호,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 디자인 번호, 다스 코드, 아넥스 5 첨부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우선권 증명 서류는 각 지정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스 코드 기재로 대체 가능하고 다스를 통한 우선권 서류 제출을 하려는 경우 액세스 코드를 특허로를 통해 발급받아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8번째 항목은 지정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의 지정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으로 각국의 감면 사유 및 감면 정도 등은 각국 국내법에 따라 서로 상의합니다. 마지막은 수수료 납부에 관한 것으로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자명, 납부 예정일자를 기재하고 다음으로 납부할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수료 납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수수료 계산 용지는 수수료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으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 사항입니다. 특허청은 헤이그의 최근 변동 사항을 반영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 디자인 국제 출원 길라잡이를 지난 7월에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출원인 분들은 해당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쉽게 보고 출원 절차를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자는 전국 지식재산센터 30여 곳에 배포하였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DM 서식 작성기 내 가이드에 들어가셔도 온라인 파일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헤이그 출원인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국제사무국에서는 3월 30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그 출원 시 반드시 DM 서식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 전자통신 장애에 따른 경과나 체약국 관청의 폐쇄에 따른 경과권에 대한 구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관 경과했을 시 서비스 재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국제사무국으로 통지를 하면 구제하고 있으니 관련하여서는 화면에 나오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관련해서 국제사무국은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전까지 계류 중인 유럽연합 지정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 등록에 대한 영국의 처리 방향을 2020년 7월 28일에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전환 기간 종료일 현재 유럽연합을 지정하였으나 출원이 계류 중인 건에 관련해서는 전환 기간 종료 9개월 후인 2021년 9월 30일까지 해당 출원에 대하여 영국에 재출원하면 우선일이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